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을 살면서 최근에 나란 누굴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나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나 그러면 많은 분들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사람, 혹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특히 나는 제일 나와 가까이 있는 게 내 몸이라고 생각해요. 내 몸.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만질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리고 느껴질 수 있는 게 이게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몸의 시대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문에서도 몸과 관련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오늘은 몸과 움직임, 리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마음을 또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하는 일은 동작심리 치료, 혹은 동작심리 상담이라고도 하고 표현예술 치료라고도 해요. 그래서 표현예술 치료는 보통 미술치료, 음악치료, 드라마치료, 무용치료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뭐 무용치료라고도 하고 춤동작 치료라고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춤동작 치료를 제가 한다고 하면 어떤 춤을 추나요? 이런 걸 제일 많이 물어요. 어떤 춤을 배우죠 교수님? 이런 걸 제일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공부를 했던 우리 슈퍼바이저 중에 한 분이 샤론 체클린이라고 하는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막 몸을 움직이거나 해본 적 있나요? 음악 나올 때 아이들은 그런 거 많이 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혼자 있을 때 집에서 막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다가 누군가 오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나면 그 사람 또 가고 나면 또 막 마음대로 막 움직이고 기분 좋으면 막 펄떡펄떡 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걸 우리가 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우리 춤동작 치료에서는 특정한 어떤 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움직임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6살이 지나면서 그런 움직임들 잃어버리고 살았죠. 그때는 막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좋으면 팔떡팔떡 뛰고 또 싫으면 사탕 사달라고 막 구르고 발을 비비고 또는 짜증내고 혹은 웃고 슬프면 울고 막 그랬는데 이런 움직임들을 더 이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7살, 8살이 되면 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점점 말하는 데 초점을 더 많이 두죠. 그래서 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말로 해. 그러지 말고 말로 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살다 보면 말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죠. 때로는 왜 그거 있잖아. 왜 그런 거 이렇게 이야기를 몸으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얘기할 때는 무의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 담아두는 많은 것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때로는 내가 생각하기에 저분들이 이해를 할 거야. 받아줄 거야. 그런 건 막 얘기하지만 내가 이 얘기하면 저 사람들이 이해가 할까? 저 사람들이 이 얘기하면 좋아할까? 뭐 예를 들어서 가끔 어쩌다가 저는 길거리 가다가 막 길거리에 있는 자전거를 나도 몰래 끌고 갈까? 저거 되게 좋은데? 뭐 이런 생각이 나고 또는 저 자식 저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나도 우리가 그런 말 차마 입 밖에 꺼내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래 자전거 이쁘네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가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 안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마음들을 우리는 안에다 차곡차곡 쌓아둔다고 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의 비밀로 간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비밀들을 꺼낼 수 있는 도구가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렇게 태어나서 몇 개월 동안은 온 몸으로 움직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몸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내가 태어나자마자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내 온 존재가 할 수 있는 자기 표현의 도구다. 이 몸이. 그래서 슬플 때 우리는 막 기운이 처지고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주먹이 주어지고 눈이 힘이 들어가고 막 어금니에 힘이 들어가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싶고 뭔가 막 때리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 표현을 하는 도구가 우리 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몸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 만나죠. 요즘에는 뭐 카톡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도구들이 있어서 메신저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소통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진짜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코로나 시대에 그런 얘기 하죠. 우리 만나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같이 뭘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이 이야기하면서 숨결을 느끼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지만 정말 이렇게 만나서 손 잡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 소중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아이들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의 몸과 엄마의 몸이 딱 만날 때 그게 이렇게 관계가 만들어지는 공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야말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지하철 같은 데 탔을 때 아무도 없으면 넓게 이렇게 앉고, 또 엘리베이터 같은 데 사람이 없으면 서로 공간들을 막 줄이느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서로 공간을 유지하려고 몸을 줄이고 펴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내 몸이 내 이야기를 표현하는 도구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과 만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 갈등들은 다 이런 몸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공간에 이렇게 유치원 같은 데 갔을 때 아이들이 막 놀고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아이들이 어떤 애가 친하고 어떤 애가 덜 친한지 보려면 그 아이들이 앉아있는 각도를 보면 알 수 있다고요. 거리와. 그래서 우리는 친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리고 왠지 저 사람 말하는 게 싫어 혹은 안 친하고 싶어, 그러면 몸을 이렇게 등을 보이게 돼요. 그리고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몸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끊임없이 하는 몸의 이야기를 주로 조금 더 확장하고 꺼낼 수 있고, 그렇게 몸으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게 충동작 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움직임으로 표현하게 하는데, 그렇다고 나가서 막 뛰거나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굉장히 충동작 치료에서 다루는 영역의 한 99%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막 크게 움직이는 것만 봐서 그런데, 실제로는 아주 작은 근육의 움직임들.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내담자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요즘에 누구누구를 만났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뭐 그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이러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런 얘기 할 때 그분을 몸을 자세히 살펴보면 갑자기 얘기를 하면서 몸에 긴장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몸에서 일어나는 긴장들을 한번 조금 더 힘을 줘보시고요. 그래서 저희 말로는 과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좀 더 이렇게 볼륨을 올리듯이 크게 움직임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 자기 생각하지도 못했던 소리가 나오고 감정을 발견을 하게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감정들을 다 여기다 감춰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충동작 치료사 중에서 융분석가가 있는데, 융분석과 충동작 치료를 하시는 분 중에 조앤 초드라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의 마음은 우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 보시면 깊은 우물 속에 저 밑에 예를 들어서 개구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개구리가 꽥꽥꽥 울어도 저 위에 있으면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런데 개구리는 나름대로는 사력을 다해서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위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아, 나 여기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지 않으면 저 목소리를 잘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긴장도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냥 이 정도인 것 같지만, 실제로 저 깊은 곳에서는 정말 이런 소리를 내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렇게 볼륨을 올려주는 움직임을, 볼륨을 올려주면 그 안에서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무의식에 못했던 말들, 그리고 감정이라고 하는 건 그 밑에, 왜 우리가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감정 밑에는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쁘고 슬프고 두렵고 불안하고 이런 느낌이 드는 건 다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면 즐거워지고, 자기의 욕구가 안 채워지면 무섭고 슬프고 화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욕구가 내가 안 채워졌을까를 잘 알아야 그걸 해결해 가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성장한다는 말은 내 욕구가 뭐지? 예를 들어서 오늘 화가 났으면 또 이 화가 오늘뿐이 아니라 내일도 나고 혹은 어느 날 비슷한 상황에서 계속 난다면, 화를 내는 이유가 뭐지? 욕구는 이유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야 해결할 수 있죠. 아,
이래서 내가 화가 나는구나, 혹은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을 때마다 저 사람이 자꾸 방해를 하는 것 같고 내 앞길을 막는 것 같아서 내가 화가 나는구나를 알아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지? 가서 난 이렇게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 쟤하고 안 놀까? 아니면 힘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쟤 좀 못하게 하라고 시킬까? 이렇게 전략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정이 있다는 말은 밑에 욕구를 잘 알아차리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 감정은 되게 움직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왜 제가 기억나는 대담 중에 한 명은 막 움직임을 하다가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이제 개인 상담하다가 움직임을 하다가, 무슨 움직임을 하다가 이 친구가 갑자기 몸을 이렇게 구부리는 움직임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몇 차례 하더니 갑자기 고개를 탁 숙이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는 안 물어봤죠. 충분히 울게 두고 한참 있다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살면서 부모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서 부모님한테 힘든 얘기를 할 수가 없었대요. 근데 저하고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이 잘 관심을 안 가져서 힘든 얘기를 할 수 없었는데, 이 친구는 반대로 너무 부모님이 잘해주니까 내가 힘든 얘기를 하면 친구들도 그런데, 야, 그런 부모님이 부럽다. 그런데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내가 힘들어지면, 그런 얘기를 하면 부모님들이 힘들어질까봐 얘기를 못하고, 이 친구는 자기 방에 가면 자기 방 침대 옆에 벽 사이에 요만한 공간이 있대요. 근데 힘이 들면 어디로 가냐면 거기 가서 이렇게 쭈그리고 우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게.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들 때 이 친구가 그 움직임을 하는 순간 그때 그 혼자서 울어야 됐던 그 감정이 빡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억이 떠오르면서, 아, 내가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보면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야, 난 살면서 이렇게 잘 웃는 애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상담하면 우리가 왜 힘든 얘기 많이 듣고 어려워요, 힘들어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친구는 정말 그렇게 잘 웃고 그렇게 밝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쟤는 웃는 걸로 때우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잘 웃는데 그 안에 그렇게 움츠려들고 슬프고 우울한 친구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동작이 그런 감정들을 가르쳐주고, 그런 감정들은 밑에 욕구를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이 동작을 해보는 게, 혹은 동작들이 우리의 아주 밑에 있는 무의식적인 욕구들을 찾는 데 되게 중요하죠. 근데 욕구를 그러니까 욕구라고 하는 말이 어렵지만 욕구가 왜 그런지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릴 적 보면 아이들이 배 아픈 거와 배고픈 걸 구분 못하는 때가 있어요. 어느 시기까지는 계속 배 아프다고 해요. 배가 고픈 건데도 아프다고 하고, 아픈 건데도 아프다고 하고, 그러니까 구분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밥 먹으면 낫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왜 아픈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를 고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본인도. 그러니까 엄마가 봐서 얘가 배고프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이 봐서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슬픈 혹은 힘든 감정이 있을 때 왜 그런지를 잘 찾아야 해결하기가 좋다는 거죠. 근데 아까처럼 아이들은 잘 욕구를 의미를 몰라서 왜 그런지 이유를 잘 모르니까 배고픈 거 혼자서 해결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건 상담을 하면서 혹은 본인이 성장하면서, 아,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지는구나, 힘든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그런 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 움직임이 되게 도움을 줘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움직임은 나의 욕구나 나의 힘든 이유를 찾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또한 움직임은 이 어려움을 변화시키는 도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제일 많이 제가 했던 게 뭐냐면, 늘 사람들한테 좋은 친구라서 사람들한테 자기를 늘 열긴 잘하는데 닫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있는데 같이 놀거나 혹은 어디 가자 그러면 언제든지 이렇게 하고 나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니야, 나 좀 힘들어, 이렇게 자기를 좀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움츠리는 게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이 자기를 방어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서 제가 계속 중심을 잡는 움직임과, 그리고 계속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너무 과한 부탁을 할 때 자기가 이렇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좀 만드는 움직임들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나를 이렇게 지키고. 네. 그리고 이 안으로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막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네. 이건 밀어내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때에 있어서 나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에요. 근데 왜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집에 있는데 똑똑똑 같이 놀자 그러는데 힘들어 그러면 알겠어 나 다음에 올게 이런 친구도 있지만 안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야 왜 넌 내가 놀자는데 안 놀아? 왜 내가 얘기하는데 말 안 들어? 왜 이렇게 하자는데 넌 왜 안 듣는 거야? 그래서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때 나를 지키는 게 내 중심을 잘 잡고 나의 공간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을 하면 내 안에서 힘이 생기고 또 왜 우리가 안 된다 또는 못한다 또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할 때는 자기 안에 힘이 있어야 그런 소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이라고 하는 건 그냥 내가 즐겁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고 나를 표현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소리를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중요한 도구예요. 그래서 자기 의지를 잘 못 내는 분들 보면 나는 못해 이 말을 몰라서가 아니고 저 안에서 나는 이 말 해도 저 사람들이 안 들어줄 거야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느낌을 몸을 아까 얘기한 몸하고 자기가 연결이 좀 되고 몸에 힘을 만들어주는 움직임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그런 느낌이 강해져요. 그래서 이 몸과 움직임은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원인을 찾는 도구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걸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움직임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일상에 살면서 움직임을 없이 살기 되게 어렵죠. 늘 움직이면 살잖아요. 밥 먹고 걷고 또 친구들 만나면 악수하고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하고 우리가 좀 잘 친해지고 우리가 살면서 요즘에 움직임을 하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작아지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들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춘동작 치료 되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불안해요. 하려고 하면 무서워요. 근데 자기 몸을 드러내는 일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렵다. 그렇지만 그렇게 몸으로 자기를 잘 느끼고 자기와 친해지고 자기 동료가 되는 몸을 만들고 그 몸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친해질 수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다. 그래서 힘들지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사람들하고 이 사회에서 연결돼서 좀 더 확장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좀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몸 그리고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리가 쉽지 않은 주제긴 해요. 그래서 저희도 늘 뭐라고 하냐면 춘동작 치료사가 미술 치료사만큼 많아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몸하고 만나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만날 수만 있으면 정말 정말 좋아요. 왜 오지 같은데 여러분 TV 보면서 가고 싶다 근데 힘들어서 못 가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난 못 갈 것 같아. 근데 가면 정말 좋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몸의 여행 또는 움직임을 가지고 내 안으로 아까 제가 처음에 물었던 나는 누구지? 어떻게 살고 싶지를 좀 더 탐색을 하고 싶으면 우리 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에서 표현예술치료 특히 동작치료를 좀 함께 하시면 함께 탐색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뭐 질문 있을까요? 네. 이 몸 말과 내가 하는 말과 반대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힘들면 이렇게 움츠려 있고 하고 하면서도 괜찮다는 말을 달고 살았는데 저는 이렇게 사람이 터치하거나 저를 잡거나 하는 게 되게 무서운 싫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누군가 자기 몸을 터치하고 잡는 게 되게 힘들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 몸이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현관문이 있는데 바깥에 와서 똑똑똑 노크를 하고 그러면 문이 두껍거나 튼튼하면 문에 앞에 와서도 얼쩡거려도 별로 힘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이 종이짝 같아. 그러면 앞에만 와서 얼음만 거려도 되게 불안해지겠죠. 불편하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런 표현을 했지만
그런 경계가 좀 얇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경계가 얇다 이 말은 내 몸하고 친해지는지를 좀 많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몸하고 자꾸 마사지도 하고 또 샤워 같은 거 할 때도 조금 더 물 수압을 좀 세게 해서 센 샤워를 하면서 계속 몸의 느낌이 어떤지 그래서 몸의 느낌과 친해질 수 있도록 몸에다 관심을 갖는 게 제일 그 몸을 단단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계속 왜 어린애들 보면 누워서 계속 못 빨고 뭐 만지고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발가락 막 이렇게 하는 일을 그래서 TV 같은 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내 몸을 가능하면 이렇게 자꾸 만져주고 또 이렇게 마사지도 좀 해주고 또 샤워할 때도 물의 세기를 막 주면서 어디가 제일 시원한지도 좀 보고 이렇게 해서 몸하고 좀 친해지면 그렇게 다른 분들이 내 몸에 닿는 게 좀 느낌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리고 교수님 설명 들으니까 이 수업이 굉장히 모든 사람한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좀 더 효과적일지 궁금합니다. 예. 물론 모든 분들한테 우리 몸은 다 있으니까 다 필요하지만 특별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히 요즘엔 트라우마 같은 경우 특히나 폭력 이 폭력이 가해지면 이게 실제 물리적인 폭력이나 혹은 언어적인 폭력이나 혹은 이 어릴 적에 아이들이 여기 있는데 이제 엄마가 산후우울증이 있거나 하여튼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떨어져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방치된 것도 우리가 심지어 학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폭력이나 학대로 인해서 굉장히 그렇게 심리적으로 학대나 폭력이 있으면 그런 순간들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다루기엔 몸이 되게 좋아요. 빠르고. 네. 혹시 제가 트라우마 질문하려고 했는데. 예. 됐어요? 네. 오케이. 네. 그러면 이 정도 하고 오늘 마칠까요?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